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택시들의 자동차 엔진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시들 두 가지로 나뉘죠. 개인 택시, 영업용 택시. 어쨌든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죠. 가혹한 조건으로 운전을 하십니다. 빨리 운전도 하시고 그만큼 관리를 하시겠지만 자동차를 매우 좋아하고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사실 어찌 보면 이 택시 차들 보면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관리를 하겠지만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라는 게 궁금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개인 택시 분들이 하루에 한 200에서 300km 정도를 타신다고 해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보통 한 6,000km에서 한 8, 9,000km 정도를 타시죠. 그죠?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혹합니다. 영업용 택시는 이제 더 다양하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개인 택시 회사에서 한 사람한테만 맡겨서 하는 게 있고 12시간씩 2교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24시간 맞교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영업용 택시는 보통 하루에 한 450에서 500, 600 많으면 정말 많이 뛰시면 600km 정도 타는데 하여튼 500km 정도를 타신다고 해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5,000km 정도 타는 거거든요. 15,000에서 한 17,000km 정도를 타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개인 택시 같은 경우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보낼 때 키로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45만에서 한 55만 킬로 정도의 키로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정말 40만 킬로 이내로 타신 분들은 일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개인 택시 치고는. 근데 보통 한 45만에서 55만 정도 키로수가 돼도 차 상태가 아주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100만 킬로 가까이 타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택시를 2번 정도를 탔어요. 영업용 택시를 탔는데 이제 세종에서 택시를 탔어요. 이제 세종 쪽이 영업용 택시가 조금 더 가혹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시들의 이 하루 이 운행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택시를 타도 개인 택시건 영업용 택시건 개인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80에서 90만 킬로 정도를 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 폐차를 하거나 수출을 보낼 때 키로수가 평균적으로 80만 킬로라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통 이 택시의 어떤 차종 같은 경우는 거의 현대기아차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거의 현대차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택시들은 거의 현대기아차를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비성이 굉장히 좋고 수리하기가, 정비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확실히 좀 탁월한 것도 있고, 제가 앞전 영상에 LPG 자동차의 어떤 구조나 원리, 관리 방법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LPG 차를 사셔야 한다면 되도록 현대기아차를 사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현대기아차를 대변하거나 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LPG 차에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현대기아차가 거의 유일합니다. 대부분은 LPG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막 R&D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가솔린, 뭐 디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지만 LPG만큼은 약간 이게 좀 이 열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돈을 투자를 하고 양산을 하는 거는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만들어요. 현대기아 LPG 전용 엔진, LPG 전용 부품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대기아차가 아닌 뭐 다른 르노 삼성이나 뭐 쉐보레 뭐 요런 차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솔린 엔진에 LPG 연료 분사 시스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엔진이 아니라는 거죠. 전용 엔진과 아예 전용 부품으로 아예 그 부분에서 테스트가 되고 그 부품으로 개발이 되고 만들어져서 양산이 되는 게 아니라 가솔린 엔진에다가 LPG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버티는 거지 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LPG 차는 현대기아차가 좀 더 유리해요. 자동차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분들입니다. 정비사분들은 특히나 더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근데 택시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는 좀 더 깜짝 놀란 게 요 자동차 엔진 보링을 안 한대요. 엔진을 안 바꾼대요. 그러니까 40만 개인 택시 분들은 뭐 40만, 50만, 60만 이렇게 타도 그분들은 뭐 차 관리를 더 잘하시니까 개인 그 사업자니까 더 관리를 잘하시겠죠. 그분들 좀 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영업용 택시 분들은 어차피 자동차가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가혹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24시간 그러니까 12시간씩 이교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동을 거의 안 끄세요. 그러니까 12시간 타고 또 다른 분이 그 차를 받아서 또 다시 12시간씩 이렇게 교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식사하시는 시간 이외에는 시동을 안 꺼요. 안 끈다고 시동을. 그리고 운전도 굉장히 거칠게 하십니다. 왜냐면 빨리 손님을 태워야 되고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한 70만 킬로쯤에 엔진 보링을 하거나 그것도 거의 안 하는데 70만 킬로가 조금 넘어가서 일부 자동차에서 그 중에서도 관리가 안 된 자동차에 한해서 엔진 보링을 하거나 엔진을 뭐 교환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 거의 요즘 차들은 NF 소나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YF 소나타 뭐 LF 소나타도 있고 뭐 뉴라이징도 나와 있고 K5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엔진 수리를 안 한다는 말에 솔직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엔진, 그러니까 2.0 엔진들이죠. 뭐 세타2, 누 엔진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존의 그 GDI 엔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2.0, 2.4, 뭐 2.0 터보 엔진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지만 그 GDI 엔진이 아닌 자연흡기 MPI 엔진 같은 경우도 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같은 자연흡기 MPI 방식이지만 LPG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보다 LPG 연료 자체가 더 가혹한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가솔린이나 경유 같은 경우 만져보면 연료가 좀 미끈미끈합니다. 근데 LPG는 액상으로 만지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굉장히 저온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LPG 부탄가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혹시라도 이렇게 만질 게가 있으면 굉장히 이 윤활 성분이 없습니다. 건조해요. 드라이하죠. 그리고 이 연료의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곱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벼워요. 다른 가솔린과 경유에 비해서. 그래서 기체화가 잘 됩니다. 기화가 잘 돼요. 그만큼 무화가 더 곱고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불이 붙었을 때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확산 연소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꽃이 확 잘 퍼져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과 LPG 엔진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연료 분사 노즐과 시스템이 약간 다른 거지만 이 원료와 구조는 97, 8%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엔진보다 LPG 엔진이 연소실 내 온도가 약 200에서 300도씨 정도가 더 높아요. 늘 열이 많은 엔진이죠.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마저도 가혹한 조건인데 택시들은 더 가혹한 조건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기아차의 2.0, 그러니까 2.0 세타2, 누 엔진, 람다 엔진, 그 다음에 4.0 이상인 타우 엔진, 다 엔진 오일을 먹어요. 엔진 오일 양이 줄어듭니다. 엔진 오일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냉각과 윤활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동차에서 엔진과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엔진 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일이 하는 역할은 윤활, 냉각, 기밀, 청정, 방청 이렇게 5가지 역할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은요, 윤활과 냉각이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 현대기아차 엔진들은 엔진 오일이 먹어요. 엔진 오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윤활과 냉각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조건으로 자동차를 타는데 잡아 돌리는데도 엔진이 고장이 안 날 수 있느냐. 저는 적지 않게 당황스럽고 매우 놀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엔진 오일을 보충하는 거죠. 제가 NF 소나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NF 소나타나 YF 소나타, LF 소나타, 2.0 가솔린, 2.4 가솔린, 3.0, 3.5, 3.3, 3.5, 3.8, 4.5, 5.0 현대기아 엔진들 다 엔진오일 먹어요. 가솔린이든 LPG든 디젤 빼고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10,000km에 한 번씩 교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엔진 오일을 날짜에 맞춰가지고 딱 10,000km 되면 딱딱 교환하는데,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엔진 캡을 열어서 엔진 오일 열고 엔진 오일 양을 체크한 다음에 보충을 하고 다니는 거죠. 보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오일 양이 줄어든 만큼 한 2주 정도에 한 번 보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대략 한 달에 한 번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는데 2주 정도가 되면 기존의 오일량보다 한 반 정도가 딱 줄어있대요. 그러면 뒤에 트렁크에 엔진 오일 1리터나 4리터짜리 엔진 오일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맛교대 하실 때 체크해서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은 보충대로 하고 엔진 오일 교환은 오일 교환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해도 이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놀라워요. 왜냐면 제가 현대기아차가 엔진을 그렇게 내구성 있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나 영업용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내구성 신뢰가 하늘을 찔러요. 정말 자기네들은 진짜 이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내구성이 좋은 줄 몰랐다고 너무나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엔진을 안 바꾼다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게 아니었는데, 내구성이 그 정도로 좋은 게 아니었었는데, 그럼 택시들 같은 경우 뭔가 특수한 소리가 들어가나?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솔린 엔진과 LPG 엔진은 거의 97, 8% 이상 원리와 구조가 똑같다고 말했죠.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앞서 얘기한 이 높은 열을 버티기 위해서 열가가 높은 부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그, 피스톤 링, 압축 링, 오일 링, 커넥팅 로드, 그 다음에 어떤 메탈 베어링, 저널 베어링이라든지 어떤 베어링, 그 다음에 쇼트 엔진 같은 요런 거, 밸브, 흡배기 밸브,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 같은 경우 열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늘 200에서 300도씨 정도가 높다 보니까 그 고열을 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소재의 다양성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열 처리의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LPG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부품값이 조금 더 비쌉니다. 열가가 더 높아야 되니까, 열을 많이 버텨야 되니까 좀 더 비싸. 산소 센서라든지 그 엔진의 어떤 핵심적인 센서 같은 그런 부분 같은 게 좀 더 비싸요.
비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분들의 자동차 엔진 관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엔진 오일을 먹으니까 2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정도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하고 적정 오일량을 맞춘 다음에 그렇게 가혹한 조건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마저도 버티는 거죠. 하지만 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획일화되게 5,000km면 5,000km, 뭐 7, 8천이면 7, 8천, 10,000km면 10,000km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자기네 본인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뭐 주행 환경, 자동차의 관리 뭐 요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획일화된 어떤 키로수에 따라서 엔진 오일만 교환하지 그때까지 사실은 엔진룸 열어가지고 엔진 오일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르는 윤활이나 냉각이 변수가 생기면서 자꾸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보충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오일량 체크하는 방법도 모르고 오일을 어떻게 붓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오일을 붓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돼서 데미지를 자꾸 입는 것 같아요. 그 데미지가 쌓이다가 결국 어느 한 시점과 부분에서는 딱 터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도 좀 정말 적지 않게 놀랐어요. 100만 킬로 가까이 많이 타시는 분은 정말 100만 킬로 넘게 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엔진 한 번도 교환 안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현대기아차가 엔진 내구성을 좋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업용 개인 택시 분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경험을 하고 있고, 신뢰도가, 내구성 신뢰도가 뭐 진짜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택시는 현대기아차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2000cc들, 거의 이제 4기통 2000cc 엔진들의 내구성이 조금 더 좋고 수리하기도 편하고 3.0보다는 어떤 정비성이라든지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변수가 조금 더 덜할 수는 있어요. 그게 유지 보수 비용에 올라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굉장히 놀랐습니다. 관리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보충, 특히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일이 줄어듭니다. 어떤 엔진이든. 그러니까 가솔린과 LPG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엔진을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자동차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싶다면 오일 양이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해서 타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가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LPG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업용이나 개인 택시에 준하는 그런 많은 키로수를 탄다 하더라도 만족스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 관리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가장 이 기본적인 걸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망가지는 거고, 가장 이 기본적인 걸 잘하기 때문에 50만, 60만, 70만, 90만 킬로가 될 때까지 엔진을 교환하지 않고 탈 수 있는 겁니다. 자, 택시들의 자동차 엔진 관리 방법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기까지.